네, 안녕하세요. 자꾸 이렇게 틀린 거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야, 답 4번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 갑자기 2번이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답은 5번이었어. 야, 답 3번 아니야? 이랬는데 야, 2번 아니야? 이랬는데 답은 5번이야. 자꾸 그렇게 틀린 답 가지고 토론하시면 실력이 늘기보다 혼란이 더 가중돼요. 아시겠죠? 제가 풀이해드린 내용들도 잘 정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9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28회를 하고 이제 저녁에 29회를 하는데 29회 문제도 나쁘진 않았어요. 좋은 편이었고 충분히 복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특히나 34회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근 나왔던 작년 걸 제외하고 33회 시험을 제외하고 32회부터 28회 5년치죠. 이 출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8회 문제부터 굉장히 문제가 안정화가 됐고, 안정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답이나 복수정답이나 법의 이 문제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보였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복수정답이나 모두정답 이런 거 없었고, 또 답은 명확하게 해당 지문이 어디서 나왔다는 출처까지도 명백하게 보여지는 지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8, 29, 30, 31, 32회 시험까지 이 5개는 정말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4회 출제위원들이 33회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웬만하면 좀 배제를 하고 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32회부터 28회까지 보셔야 되고, 특히나 34회 시험은 짝수죠. 짝수의 시험이죠. 짝수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은 잘 보셔야 되고, 최근 5개년 문제들은 더더욱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29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9회 문제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번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나왔죠? 맞아요? 여러분, 자연적 특성 나오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5개. 부, 동성, 또 부, 증성, 그리고 영속성, 개별성, 마지막 인접성. 이거 떠올라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집약화시킨다. 집약이라는 뜻의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집약이에요. 아시겠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아시겠죠? 왜요? 왜요? 그렇죠. 늘어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가지고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공급 조절 곤란하게 한다. 무엇 때문에? 부증성. 아시겠죠? 됐어요? 늘어나지 못하니까 소유 욕구를 증대시키는 거지. 한강 보이는 아파트 무제한으로 늘어나면 누가 그 탐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3개 다 포괄할 수 있는 거. 다음 몇 번? 부증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입니다. 토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택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예요? 건축 가능한 땅. 맞죠? 주상공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아요? 네. 2번이에요. 획지란 말 나왔죠? 이게 획자가 무슨 획자예요? 글 획자예요. 우리 왜 한자 15획, 20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따 획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었어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그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경제적 용어예요? 법률적 용어겠어요? 그렇죠. 경제적 개념이겠죠?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용도상 불가분해라고 나왔죠? 그렇죠? 용도상 나눌 수 없대요. 맞아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라고 나왔어요. 요건 뭐냐면요, 1단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아파트 1단지, 2단지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단지에 대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도상 불가분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는 뭐라고요? 1단지고요. 획지는 뭐예요? 그어놨잖아요. 땅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라고.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가격 수준이니까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잠깐만. 필지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구분해 놓은 걸까요? 오케이. 토지 등록 단위. 오케이. 맞고. 그러면 경제적 단위겠어요? 법률적 개념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필자가 부필자니까. 아시겠죠? 하나의 지번의 등록 단위로서 법률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필지. 뭐 그렇죠?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경제적 개념은 획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으면 또 설명해야 되는데. 자,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표본지예요? 표준지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표본이란 말은 왜 쓰는 거예요? 지가의 변동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곤충 표본이라는 얘기하죠. 그러면 그 표본을 곤충이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했는가를 해놓기 때문에 표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공시를 위해서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산정한 토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라고. 그럼 얘가 표준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지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변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가의 변동. 요게 표본지의 핵심이고요. 표준지의 핵심은 뭐예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한.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리을입니다.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 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 이행지예요? 후보지. 그렇죠. 이행지가 아니라 뭐? 후보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기역입니다. 됐죠? 네.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거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5번. 맞죠? 자, 잠깐만.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쓰고 돈 벌고 팔 수 있다. 맞죠? 쓰고 돈 벌고 팔 수 있다. 맞아요? 오케이. 민법에서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거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죠. 맞죠? 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 더해야 돼요? 준부동산 더해야 되죠. 맞아요? 오케이. 3번입니다.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공중권과 관련하여 1조권, 조망권은 내 거죠. 맞아요? 항공권,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표권이라고 있어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물을 공평하게 쓰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먼저 쓰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쓸 것 같아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 받으러 막 줄 서잖아요. 그런 나라는 선용주의라서 줄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물 받으려고 줄 서요, 안 서요? 안 쓰죠. 옛날에는 물론 섰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다른 거지.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쓰는 거예요. 지표권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 그리고 지하권 이야기를 해봅시다. 온천 터지면 누구 거예요? 내 땅에서 땅을 팠는데 온천이 나왔어요. 지하수가 막 터졌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팠는데 금광이 발견됐어요. 누구 거예요? 공적 지하권이에요. 아시겠죠? 한계심도 이내에는 보상을 해주고 한계심도를 더 파고 들어가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강남 쪽에 이렇게 땅값 비싼 데 보면 지하철 뚫는 것 때문에 한계심도로 많이 싸워요. 이게 보상 내역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거라고 공공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준부동산에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시 방법은 뭐예요? 등록이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공시 방법이니까. 자,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있다 없다? 있죠. 뭐가 있어요? 4가지. 5가지지만 4가지. 여기서 두 개에서 2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뭐? 건물. 첫 번째 건물. 건물로 할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뭐예요? 수목. 등기된 임목. 그쵸? 그리고 또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뭐예요? 미, 분리, 과실. 됐죠? 그리고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남의 땅에 배추 심어서 내가 배추 키웠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쵸? 땅 주인거 아니죠?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요거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교량, 그쵸? 국어 이런 것들은 독립이에요?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땅에 붙어 있는 거라고.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한 개밖에 없죠. 뭐예요? 인허가시 용적률의 증가. 아시겠죠? 지금 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용적률 증가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30층에서 35층에서 죄다 50층까지 더 올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좋겠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완전 오 땡큐 라고 얘기하고 바로 짓겠죠. 맞아요? 지금 지을 수 있는 만한 곳들 몇 군데 있죠.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한강 보이는 쪽에, 그렇죠? 아니면 그 옆에 장미 아파트라든지. 아시겠죠?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부동산 하려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M2323 잠실 가요. 거기 내리셔가지고 아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가 여기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 연수가 보통 이제 30년 넘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볼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었고요. 공사기간 연장돼요. 긍정, 부정? 부정. 대출 이자율이 상승한대요. 긍정, 부정? 부정. 초기에 분양이 안 된대요. 부정이겠죠, 당연히. 살려고 했던 땅의 가격이 올랐어요. 부정이죠. 긍정은 한 개였습니다. 됐죠?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 재작년에 몇 년 전쯤에 재작년에 한 3, 4년 전쯤에 우리 뭐가 유행했냐면요. 임대 관리 요거 등록하는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택 임대 관리 사업자 요거 등록하라고 구청에서 되게 많이 등록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발성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게 할 필요는 없는 문제지만 기초에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는 문제예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세요 라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아 기억나죠? 그때 나온 문제예요. 자,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야, 여기 금융기관 이용해서 돈 빌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답은 1번이었어요. 아시겠죠? 우리 집에 이제 임대 올 사람한테 대출해서 돈 빌리는 거 알아봐 주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해야 되죠. 임대사업자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의 입주와 명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맞아?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고, 시설물 유지 계량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이 문제가 되게 시사성을 반영한 함정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당황시킬 만한 문제였던 거죠.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러고 난 뒤에 뚱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단발성의 문제로 나온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상식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지? 맞죠? 이 문제 왜 틀리면 안 돼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수수료. 탁이었죠, 방금. 맞아? 기억나죠? 제가 탁 붙으면 수수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수수 나와 있잖아. 그럼 뭐예요? 어쨌든 뭔지 모르는 탁이야. 뭔지 모르는 탁이에요. 됐죠? 근데 봅시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탁, 이전하지 않으면 수탁. 네, 이게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쉬울까 봐 여기에 수수료라는 말을 안 썼어. 얘도
수수료 받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였어요? 형식상 소유권 이전 받죠. 맞아요? 그러면 이전 받는데요. 믿을 신, 맡길 탁. 이건 신탁이겠지. 근데 이 니은의 지문에 왜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관리 신탁이라는 말도 있다고. 나중에 가면. 그래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토지 신탁 왜 하는 거예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건 뭐야? 토지 신탁이겠지. 위에 건 사업 수탁이겠고. 아시겠죠? 기역은 수탁, 니은은 신탁. 기역은 수탁. 맞죠? 니은은 신탁. 됐어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오케이? 작년에 이거 탁 칠 때만 놀랐어요, 사람들이. 뭐야? 막 왜 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탁, 탁. 아시겠죠? 오케이? 신탁, 믿을 신, 맡길 탁. 너에게 믿고 소유권을 넘겨준다. 아시겠죠? 형식상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신탁. 소유권 이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수탁. 아시겠죠? 7번입니다.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100-P이고 EQS는 -10 플러스 P이다. 오케이?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500-2P이고 3QS는 -20 플러스 6P이며 A 부동산 상품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지문에 봤을 때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왜 잘 안 보였냐?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복습하실 때 요렇게까지만 줄 치세요. 요렇게까지만 줄 치시고 그 다음 비부동산 상품시장 요렇게까지만 줄 치세요. 3개를 물어봤죠. 마지막 C부동산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나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과연 A와 B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C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C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럼 봅시다. 가격이 상승했어요. 수요가 하락해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완제. 오케이. 오, 아주 좋습니다. 보완제죠? 맞아요? 그럼 보완제부터 체크하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최대한 뒤로 밀어두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필살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런 수발수발. 맞죠? 이런 수발수발. 자, 탄력성 먼저 할까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수탄, 수. 맞죠? 공탄, 공기, 수. 그리고 마지막 뭐? 수기, 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탄력성으로 할까요? 기울기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탄력성과 기울기로 할까요? 이 문제를 봤었을 때 무엇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탄력성이 편할 것 같아요?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는데? 그러면 이번엔 기울기를 한번 하시죠. 왜 그러냐면 Q 값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기울기는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다 써드릴게요. 탄력성은요? 어떻게 구해요? 요거의 역수니까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 기울기로 풀어드리죠. D 나왔어요. 이게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 됐죠? 맞아요? S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공급이요. 공급이죠. 맞아요? 그럼 A 부동산은요? A 부동산은 뭐 분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니까 어떻게 돼요? 1이죠. 됐어요? 자, 뒤에 공급 함수는요? Q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 2죠. P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 1이죠. 그러면 1분의 2니까 2가 되겠죠. 됐어요?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 되면서요. 어디가 커요? 공급이 크죠. 우리 뭘로 했어요? 기울기로 했죠. 공기, 수렴요.
됐어요? 수렴, 첫 번째 수렴형이었고요. 자, 비부동산 보시죠. 비부동산 보시면 지금 뭐예요? P 앞에 있는 숫자 2, Q 앞에 있는 숫자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얼마? 2분의 1. 됐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QS 보세요. P 앞에 있는 숫자 6, Q 앞에 있는 숫자 3. 맞죠? 6분의 얼마? 3. 2분의 1과 6분의 3이 똑같은 건 아시죠? 8분의 4도 똑같은 거 아시죠? 16분의 8도 똑같은 거 아시죠? 네. 같으니까 뭐예요? 순환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문제에 나왔던 거 1번 문제 중에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가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가식이 뭐예요? 임시로 심어둔 그 뜻이죠. 그래서 가식이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쉬워도. 왜냐하면 혹여나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수렴형, 순환형.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탈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다 몇 번이에요? 다 몇 번? 1번. 맞죠?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거죠? P고 Q니까 뭐가 고정? 가격이 변화가 없다. 가격은 뭐예요? 고정되고 수요량은 무한히 변화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아까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데 수평수직하면서 제가 왜 수평은 뭐야? 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러니까 평탄하게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호평동이잖아. 탄력적이겠네. 그쵸? 밥 먹다가 생각했어요. 호평동, 탄력적인 동네. 평평한 동네. 아시겠죠? 여러분 평평한 데 사시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2번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0이래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죠? 3번입니다. 비탄력적이면 어디가 크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이 말도 맞는 얘기겠죠. 맞아요?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작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겠죠. 됐어요? 4번입니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맞죠? 뒤에 완전 비탄력적. 요거잖아요. 요거 방금 했던 거. 그쵸? 네. 그래서 5번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뭐가 많이 변한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맞죠? 그게 수요든 공급이든 뭐가 크다? 양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주택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4번. 답 몇 번? 답 4번. 맞죠? 보세요.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려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그쵸? 이해됐죠? 비탄력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가격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가격의 변화는 세로축이고 양의 변화는 가로축이니까. 아시겠죠? 답은 몇 번? 4번. 자, 1번 봅시다. 모두 증가했어요. 양은요? 증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증가 때문에. 양은 증가. 2번입니다. 완전 탄력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불변. 불변이라고도 나와요. 아시겠죠? 불변이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양은요? 증가하게 되겠죠. 됐어요?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맞죠? 이렇게 체크. 맞아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곡선상 이렇게만 체크.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요 어떻게 나타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됐죠? 수요량 세 글자니까 곡선상 세 글자고. 아시겠죠? 4번은 틀린 지문이었고요. 5번이에요.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잠깐만. 주택 공급을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이 뭐밖에 안 되냐면요. 재고밖에 안 돼요. 감 잡았어요? 원래 있었던 거. 그쵸? 장기라는 말이 나오면 재고도 공급이 되고 뭐도 공급이 된다. 신규도 공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벽해요. 그러면 재고도 되고 신규도 되는 거니까 양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겠죠. 양의 변화율이 많다는 소리는 탄력, 비탄력? 탄력적.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어느 지역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이때 뭐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죠. 이 문제 풀었어요? 네.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가격 탄력성 얼마라고요? 0.6. 소득 탄력성 얼마라고요? 0.5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뭐 분의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맞아요? 가격이 얼마 변했어요? 5% 상승했죠. 맞아요? 그러면 수요량은요 얼마 떨어져야 돼요? 3% 증가 감소? 감소. 됐죠? 그리고 더하기인데 제가 이거 왜 위에 거에다 더하기 한지 아시죠? 수요량이 전체 변화를 말하면 되는 거니까 수요량 전체 얼마 변했대요? 1% 어떻게 돼요? 감소했다는 소리겠죠. 맞아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에서 여기 수요량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2% 증가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에요. 처음 알았죠?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 지금 저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는 언제나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면 늘 뭐가 궁금해요? 원래는 수요량의 변화가 궁금한 게 탄력성의 기본 문제예요. 근데 자꾸 이 전체 탄력성의 문제를 구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걸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맞아요? 소득의 변화를.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가 감소했어요. 어디서? 가격 탄력성에서. 맞아요? 근데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마이너스 1%라면서요. 그럼 이거를 소득의 탄력성에서 2% 증가가 되어야 전체가 마이너스 1%가 되겠죠. 감 잡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소득 탄력성 얼마? 0.5%라는 답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럼 분모에 얼마 와야 돼요? 몇 프로? 4%? 뭐? 증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아무 때나 막 쓰시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잡으시라고 항상 머릿속에서. 아시겠죠? 가격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이렇게 잡으셔서. 아시겠죠?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위에 거가 기준인 거고요. 위에 게 뭔데요? 수요량의 변화율인 거고. 그렇죠? 요걸 통해서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문제를 푸실 때 보면 이렇게 풀고 있다니까? 이렇게 저한테 체크 안 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어. 제가 아까도 봤는데 막무가내 줄을 막 그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일단. 여기 콤마 있으니까 잘라. 뭔지 모르겠는데 잘라. 왜 자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막 줄을 그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 이렇게 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일단. 그쵸?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넘어가요. 오피스 가격이 그래서 왜 나온 거지 이게?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이거 들어는 봤으니까 갑자기 여기에다가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뒤에 막 혼란에 빠지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탄력성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요. 요 모양과 요 툴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해당 모양을 잡으시고 아시겠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모양과 틀을 유지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의 답은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나왔어요.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3번이죠. 옳은 것은 3번이죠. 맞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증가. 여기 있잖아. 대체적인 가격,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뭐 사러 가요? 아파트 사러 가겠죠. 맞아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 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한눈에 봐도 알겠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봅시다. 교수님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풉니까? 요거 수요 증가 요인 크게 몇 개? 8가지예요. 5개, 3개. 첫 번째 뭐예요? 소득 증가. 그쵸? 그 다음 뭐?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 예상. 맞아. 잠깐만. 자, 대체재 아닌데? 가격인데? 아닌데? 그래서 자, 이거 뭐예요? 조선인은 말고 누구요? 소선인, 예상, 대체재. 소선인에 대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은 올라갈 때, 증가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가 뭐였어요? 단독주택이었죠.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증가니까 증가 우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떨어졌을 때 수요 증가하는 거 3가지 얘기해 주세요. 방금 했는데 그렇지. 보완제 가격 그리고 뭐? 거래세 마지막 뭐? 이자율 그렇지. 보고이라고 하죠. 요거 금리라고도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는 떨어질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보완제 가격이 떨어져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래세랑 이자율은 당연하겠죠. 맞아요? 이건 상식선에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증가 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틀린 거 잡으러 갑시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돼요. 맞아요? 이거 수요 곡선상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예요? 난리 난다. 그럼 이거 맞는 건데 그럼 이게? 예상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게 소선인에 대해서 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예요? 곡선상이에요? 곡선 자체예요? 곡선 자체죠. 그럼 틀렸겠지 이게. 오케이? 2번입니다. 소득 증가했어요.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봐봐. 바로 이거 뭐 답이 나오잖아. 여기 봐봐. 오, 상향되는 건데. 맞아요? 됐죠? 4번입니다. 금리 하락했어요. 뭐예요? 수요 증가. 증가? 우. 맞죠? 근데 우가 안 먹히네. 또 곡선 상이래요. 곡선 자체겠죠. 맞아요? 5번입니다. 거래세가 인상됐대요. 인하가 돼야 수요가 증가하고 증가 우가 되겠지. 아시겠죠? 그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공급 곡선 나오면 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증가 우 하나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복습하실 때 반드시 꼭 이렇게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번의 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지대이론 나왔죠? 맞아요? 지대이론 몇 명? 18. 아니 7. 난리 난다 이제. 지대이론에서 되면 18명이면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지대이론 몇 명? 7명. 어우,
자, 한 판에 끝낼게요. 한 판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학개론에서 학자는 총 19명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19명 나옵니다. 아시겠죠? 시장론에서 몇 명 나와요? 18명 나옵니다. 그리고 정책론에서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시장론에서 먼저 나오는 학자분들을 외워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학자 문제 나오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시장은 몇 명? 18명 나오는 거고, 정책론에서 헨리 조지 한 분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명 나오는 건데, 요건 일단 해당 내용 안 나오니까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학자 문제 나오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싫죠? 에라이? 아시겠죠? 에라이? 근데 우리 이 18명을 학자와 이론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예요? 지대론 몇 명? 7명. 몇 명? 7명. 도시공간 구조이론 몇 명? 4명. 4명. 마지막 입지론 몇 명? 7명. 7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잊혀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74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잉 747 들어봤죠? 하와이 갈 때 그거 타고 가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되게 보잉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 그래요. 옛날에 엄청 타고 다녔어요. 하와이 갈 때 이거 타고 다녀요. 그러면 외국 가는 거죠? 미국 가는 거죠? 한국인 있다 없다? 한국인은 없어요. 해석하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는 다 외국인이잖아. 그렇죠? 뭐 타고 간다? 747. 맞죠? 그거 다 더하면 7 더하기 4 더하기 7 하면요 18명 나와요. 아시겠죠? 자, 지대론 7명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지대를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누구예요? 파레토 아니고 파레토. 프랑스에서 오신 거예요? 파레토? 샹송 부를 것 같은 파레토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틀린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지대 파레토고요. 경제지대는 무엇과 구분돼요? 전용 수입과 구분되는 거고, 전용 수입은 뭐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인 거죠. 됐어요? 경제지대는 뭔데요? 초과이익이요. 초과이익. 아시겠죠? 오케이? 왜 집에 우한 있어요? 뭐 그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이거 들어야 나중에 기억이 난다니까. 쓰는 거는 거기 제가 드린 자료에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날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수님 목소리가 들려요, 이런 게 보여요 라고 하셔야 시험 붙는 거지, 내가 그때 교수님 뭐라고 했는데 내가 쓰고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 이러면 시험 망하는 거라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위 말 전문용어로 말려요. 왜요? 10월 28일 날 그날 하루의 기세로 시험 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 파레토 뭐예요? 경제지대. 전용 수입과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전용 수입은 뭐예요? 최소한의 지급액. 그렇죠? 자, 전용 수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남양주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저를 다른 학원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저한테 이 정도 월급은 최소한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전용 수입인 거죠. 아시겠죠? 경제지대는 뭐예요? 여러분이 수강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 사람 한 분당 혹은 뭐 책이 팔리는 한 권당 얼마를 받는 게 경제지대. 이게 초과인 거죠. 초과 수입 경제지대. 됐죠?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준지대예요. 누가 주장하셨어요? 마샬이 주장하셨어요. 인간을 통해 얻게 되는 기구나 기계 같은 거예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토지와 비교하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기구들도 보통 감가상각하면 15년, 20년씩 계산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차액 지대설이에요. 누가 주장하셨어요? 리카도. 요 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지의 비옥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대는 경제적 잉여이다 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됐어요? 네 번째. 절대 지대설이죠. 누구예요? 마르크스. 이분 되게 정말 경제학자로서 되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자, 절대 지대설은 누구? 마르크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 최열등지
한 개의 지에서도 지대조 이 뜻이에요. 그럼 지대가 뭐예요?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어떤 땅이든 다 지대 달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교수님, 차익지대설은요, 한 개의 지에서 지대 안 줍니까? 네, 지대 안 냅니다.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안 줍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시대에서 토지 임대료를 안 주는 땅이 있습니까? 없죠.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몇백 년 전에 절대지대설, 최열등지에서 뭐 토지 임대료 내라. 아시겠죠? 그러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뭐 생산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네 번째니까 다섯 번째. 위치 지대설. 누가 주장했어요? 튀넨이 주장하셨죠. 됐어요? 이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뭐예요?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로 나올지 몰라요. 기출문제 다 나왔어요. 교통비가 중요하다, 수송비가 중요하다, 운송비가 중요하다. 다 똑같은 말이죠. 이동하는데 걸리는 비용.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입찰 지대설이죠. 누구예요? 알론소. 맞아요? 이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경매 들어서 입찰 보는 거죠. 누구한테 낙찰돼요?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한테 낙찰되죠.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 나오면 지대 지불 능력 최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인 사람한테 뭐예요? 낙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초과이윤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이 없겠죠.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찰 비용 이론이죠. 누가 주장하셨어요? 헤이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맞아요? 둘이 마찰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에이그 하시면 되죠. 싸우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 이렇게 해서 지대 이론 주장한 분 7분이셨습니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 첫 번째. 누구예요? 동심원 이론. 누구? 이론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동심원 이론 버제스.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서 침입, 천이, 경쟁이고요. 저 보세요. 나 봐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안 되지. 중전자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야 외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야, 이 동심원 이론 알겠는데 너 한 가지 고려 안 한 게 있어. 선형 이론 주장하신 분 누구예요? 그렇지. 호잇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형 이론 호이트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선형 이론의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요. 부채 선자예요. 그래서 맨날 부채꼴 모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꼴 모양이 이렇게 발달된다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발달된 게 여기에 뭐가 있다고? 주요 교통망이 있다고. 아시겠죠?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주요 간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누가 입지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입지하는 거죠. 혹시나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실 일이 있으시면 서울 톨게이트에서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달리시면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비쌀 겁니다. 특히나 저기 왜 청담동 쪽에 이렇게 PH129 같은 경우에는 한남대교에서 바로 틀면 바로 나오죠. PH129. 그렇죠? 다 고속층이 입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핵심 이론이죠. 누가 주장했어요? 해리스와 울만. 아시겠죠? 맞아요? 사람이 두 명이니까 핵심도 몇 개? 두 개. 도심이 나오고 부도심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때 이거 해리슨 포드 이렇게 에어포스 원 이런 거 영화 나왔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전 그 사람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맞죠? 한 명, 두 명? 두 명. 해리스와 울만. 아시겠죠? 입지론 좁으니까 뒤에 할게요. 아까 오전에는 이거 맞췄는데. 입지론 7명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입지론 몇 명? 7명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이뻐. 근데 뭘 떠올려야 된다? 배달의 민족을 떠올려야 된다. 무슨 이론이에요? 중심지 이론이겠죠. 맞아요? 누가 주장했어요? 크리스탈러가 주장했죠. 이분은 맨날 얘기하죠.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된다. 먹고 사는 것보다 멀리 배달해야 남는 게 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배달의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소매 무슨 법칙? 인력 법칙이죠. 맞아요? 누가 주장했어요? 누가 주장했어요? 아까 오전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일리라는 가수가 있죠.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 노래 몰라요? 몰라요. 가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네이버에 이렇게 가수 레일리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소매 인력 법칙. 사람을 땡기는 거죠. 우리 소매점으로 오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소매 인력 법칙. 누구? 레일리.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매 인력 법칙 보고 컨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소매점에 클수록 사람이 가는 건 알겠는데 이 소매점을 이용하는 사람과 A 소매점을 이용하는 사람과 B 소매점을 이용하는 이 경계점이 어디인가를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사람 먼저. 큰 버스 아니고 작은 버스 아니고 뭐? 컨버스.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분기점 모양.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요. 상권의 경계점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뭐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알겠죠? 상권 경계점 혹은 경계점 모형 이렇게라도 나와요. 분기점 모형이지만.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확률 모형. 누가 정했어요? 허프의 확률 모형. 자, 허프의 확률 모형 같은 경우에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공식이 똑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공간마찰계수 쓰는 거고 거리의 제곱을 쓰는 거지만 공간마찰계수는 제곱이 무조건 나오게 되고. 맞아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면적으로. 맞아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뭐예요? 소매점의 크기, 인구로서 하는 거죠. 소매점 인구로서 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한 개 뭐 있어요? 넬슨. 뭐 주장했어요? 소매 입지론. 자, 소매 입지론. 이 사람 뭐예요? 컨설턴트. 백종원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집 어디에 입지해야 돈 벌 수 있는지. 아시겠죠? 분식점 어디에 입지해야 돈 벌 수 있는지. 아시겠죠? 소매점을 어디에 입지시킬 건가. 이걸 해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서비스 입지 5명 했고요. 이제 공업 입지 2명만 하면 됩니다. 자, 공업 입지는 제가 늘 사람 먼저 하죠. 버니까 무슨 이론? 비용 이론이죠. 맞아요? 비용 많이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죠. 최소 비용 이론이었고요. 쉬니까 뭐예요? 수요 이론인 거죠. 됐어요? 수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죠. 최대 최소. 최대. 자, 최대 수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문제 이렇게 나와요.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하신 학자. 세 분 누구예요? 강조하신 세 분 누구? 티넨. 그리고 또 베버. 아니야, 베버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티넨, 헤이그. 또 뭐? 베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지문에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가 나오면 티넨, 헤이그, 베버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기출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티넨, 헤이그, 베버. 무엇을 강조했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했다.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티넨은 무슨 지대론이에요? 위치 지대설이죠. 헤이그는요? 마찰 비용 이론이죠. 베버는요?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통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한 게 위치지대, 마찰 비용, 최소 비용인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지대 이론 1번입니다. 차액 지대설 나왔어요. 누가 주장했어요? 리카도. 무엇이 중요하다? 토지의 비옥도는 중요하다. 무관하다? 아니죠. 맞아요? 2번입니다. 준지대 나왔어요. 맞아요? 누가 주장하셨어요? 마샬 주장했어요. 자, 영구적 일시적. 틀렸죠. 맞아요? 3번 절대지대예요. 야, 무조건 돈 내놔. 이거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생산성과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없이 배타적으로 소유한다. 이게 뭐냐면 타인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고. 너 쓰지 마. 독점적 소유욕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지대설 맨날 있잖아요. 최열등지에서 뭐 요구하는 거예요? 지대를 요구한다. 이것만 나오니까 최근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지대설은 뭐예요? 소유욕. 아시겠죠? 최열등지 지대 요구. 아시겠죠? 나 혼자 쓸 거야. 이 뜻이에요. 타인을 배척한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4번입니다.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뭐야? 소환의 지급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경제지대가 아니고 뭐? 전용 수입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입찰지대는 이거 다 틀렸어요. 설명 말도 안 되고. 누가 주장했어요? 론, 이 사람은 경매 보는 사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고 지대 지불 능력이 돈 다 썼다는 소리니까. 맞아요? 초과 이윤은 뭐?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간구조 이론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잠깐만. 작년 33회 문제에서 학자 문제가 무려 7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 7문제.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 정도까지 문제를 낸다면 아마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더구나 허프의 확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론 문제를 잘 못 내가지고 10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에 대한 어떤 문제는 너무나도 답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내려고 했으나 그들이 실수를 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학자 문제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오는데 무엇으로 나올 것 같냐면 계산 문제로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이론을 풀다가 본인들이 모두 정답 처리해 줬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학자에서 만약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뭐에서 나오겠어요? 레일리의 소메일리아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거에 좀 힘을 주시고 특히나 도시공간구조이론은 최근에 도시공간구조이론이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잘 봐주세요. 이론 몇 개? 3개.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학자 몇 명? 4명.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맞아요? 모두 만족이래요. 맞아요? 자, 이 문제 몇 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푸는데 3초도 안 걸려요. 왜요? 나왔잖아 여기. 뭐예요? 다핵심 이론. 위에 거 안 봐도 돼요. 모두 만족시키려면 다음 몇 번이에요? 해리스, 울만. 맞아요? 답 3번. 자, 그래도 배울 때는 한번 봅시다. 자, 유사한 활동은 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이게 동종 활동 간의 집적 발생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 이게 뭐예요? 직접 불이익하는 거는 이종 서로 다른 거. 그쵸?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양립, 비양립, 비양립성. 됐어요? 3번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다. 요거는 하나 서비스로 넣어놓은 지문 같아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라고. 근데 우리 헷갈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만 기억하면 되잖아. 아시겠죠?
해리스, 울만. 자,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죠. 시험지를 받으면 9시 반 전에 시험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본 있는지 혹은 오타나 문제가 있는 시험지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험지를 넘겨볼 수 있는 기회가 줘요. 그때 이 문제는 풀어 놓는 거죠. 아시겠죠? 정말 디테일하게 팁을 좀 드리자면 시험지를 넘기면서 내가 눈으로 푼 문제 있잖아요. 이건 바로 보이잖아, 그렇죠? 해리스면 뭐 다핵심 이론. 그래서 손톱으로 찍어 놓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넘기다가 툭 찍어 놓고 넘어가는 거지. 왜? 이 문제 풀었다는 증거거든. 다음 몇 번? 다핵심 이론 3번이었겠죠.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넘기면서 보라 그러면 저는 한 두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한눈에 보이는 답들이 보이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잘 쓰라고. 학교로는 특히나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계산 문제를 위주로 좀 이렇게 눈에 익히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한두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리스만 뭐 다핵심 이론 이렇게 좀 편하게 주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거 시험장의 꿀팁이에요. 넘기다가 찍어놓고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5분 쉬셨다가 또 14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